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상담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얼마 전에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이후로 사실 분양권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누려야겠다라고 선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또 다양한 전략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저금리 상황 안에서 사실 어떻게 하면 알찬 수익형 부동산을 올릴 수 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이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느냐? 그럼 수익형 부동산이 수익률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느냐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융자 내는 건 나는 정말 싫어. 또 융자를 냈는데 월세가 갑자기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난처하게 되는 경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단점적인 부분 말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융자를 써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 좀 융자를 안 하는 경우보다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익률 올리기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흡사 이거를 계산 방법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매매금 2억짜리가 있어요. 자, 보증금 2천에 80만 원의 월세를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인데 실제 내가 1억 8천의 실투자금을 투자를 해서 융자 안 끼고죠. 자, 연 80만 원을 12개월로 곱해서 연 960만 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연 수익률 5.3%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은행 금리 뭐 1%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장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올리냐라고 한다면 일단 융자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자, 내가 원래는 융자 발생 안 하고 1억 8천인데 그 실투자금의 반을 융자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연 한 3%의 그 이자가 발생되는 거로 해서 월 22만 5천 원 정도의 이자를 이제 내가 내야 되죠. 그거를 내가 월세인 80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을 뺀 실제로는 나한테 내 그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7만 5천 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57만 5천 원을 또 마찬가지 12개월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 690만 원이에요. 자, 근데 690만 원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실제 들어간 실투자금은 9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9천만 원에 690만 원에 대한 거를 비율로 계산해보면 연 수익률이 7.7%로 올라가요. 자, 이런 효과는 실제 연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5.3%에서 이 5.3%에서 낮은 이율인 은행의 3%를 쓴다면 이 차액이 2.3%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2.3%를 내가 얻어내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융자 발생으로 이거를 두 개를 살 경우라면요 1억 8천에 115만 원이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즉 융자 발생 안 하는 경우라면 1억 8천 투자에 80만 원이었다가 융자를 써서 잘만 활용을 하면 1억 8천 똑같은 금액에 115만 원으로 무려 35만 원을 더 매월 얻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융자 하나를 더 발생을 해서 이 9천만 원 가지고 또 다른 쪽의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또 시세 차익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재투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알찬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 쉬운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또 훨씬 낫겠네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유념해 두셨다가 한번 참고하셔서 융자 발생하는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막연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하면 이 대출 이자금도 있고 수익률이 당연히 낮아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니 내가 투자한 내 원금 대비 수익률은 오히려 융자를 활용했을 때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투자할 때 가격적인 전략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들 많이 대기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부요 중인 아파트 매도 시점하고요. 네. 4살 아파트 전망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느 지역의 아파트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보유 중인 아파트는 노원구 하계동 네. 284번지 청구 아파트 네. 30평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는 광진구 자양동 네. 우성 7차 아파트 네. 26평 매수하고 싶거든요. 네. 자, 지금 노원구 하계동의 청구 아파트 32평형을 보유하고 네. 계시는데 이걸 네. 좀 매도하고 광진구 광진구 자양동의 우성 네. 7차 아파트 26평형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네, 자, 네. 과연 좋은 선택인지 자, 전문가님 의견 좀 네.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좀 나눠 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자, 지금 이제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청구 아파트를 파시고, 네. 저 광진구 자양동 이 네. 우성 아파트 7차를 26평을 사면 어떠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매우 오케이. 아, 사도 괜찮다는 소리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왜 그런 선택이 낫다고 생각을 했냐라고 한다면, 자, 자양동이 이런 식으로 좀 빨갛게 돼 있어요. 자, 광진구입니다. 그죠? 네. 당연히 이제 아파트직으로 따졌을 때 이쪽 노원구, 뭐 하계, 중계, 상계 다 괜찮기는 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강남하고의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강남하고 멀리 안 떨어지는 게 훨씬 수요층들은 선호를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강남의 집값이 다른 곳보다 계속해서 너무 많이 뛸 경우라면은 그 차선의 선택지로는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쪽 광진구 자양동이 좋고요. 광진구 자양동은 그야말로 이제 7호선 라인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쪽은 주거 인프라 중에서요. 자, 갖고 있는 것, 당연히 이제 교통이라는 그 강남 접근성, 그야말로 청담동에서 바로 넘어가면은 이쪽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쪽 위쪽에 보면은 이 더샵 스타시티 아래쪽에 우성 단지들이 있어요. 네. 또 아래쪽에는 현대홈타운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이쪽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애들 교육을 시키면서 강남 접근성을 한다면 강남에서 일로 몰려들고 또 마찬가지 이 외가 광진구 위쪽에 뭐 중랑구라든지 아까 얘기한 노원구라든지 또 남양주라든지 이쪽에서도 좀 집값이 그다지 비싸진 않은 대신에 애들 교육도 교통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거 인프라 백화점도 있고 할인점도 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거하기는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떨어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네. 얼마만큼 오르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보유를 해도 기분 좋게 전세금도 상승하고 집값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즉 교육 잘 받쳐 있고요. 교통 잘 받쳐 있고 주거 인프라들이 잘 갖춰 있는 이런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지금 이제 우성 7차까지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했어요. 네. 여기 아파트를 보면은 지금 요 근처에 뭐 또 다른 아파트들이 있는데 제가 우성 7차에 대해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20평대라도요.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있고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가격 편차가 그다지 크게 없다면 무조건 방 3개짜리를 하셔야 돼요. 아,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또 이 근처에는 이렇게 스타시티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상복합 또 이렇게 대형 평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20평대가 굉장히 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입을 하시는 게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약간 한 2, 3개월 뭐 예를 들어 한 내년 구정 이전에까지만 잘 모니터링 했다가 좋은 층, 좋은 향으로 선택하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도움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좋은 전략을 세우셨네요. 우선 적극 찬성 의견을 드렸고요. 또 이 내년 설이 오기 전까지 약 2, 3개월 정도는 조금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좋은 층 또 좋은 향이 나왔을 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방 3개짜리를 구매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방법이겠다라는 팁까지 드렸으니까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도 고민 있다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과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좀 부동산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예,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네, 예, 은평 불광 롯데캐슬이고요. 현재 보유 중이고요. 네. 네, 향후 전망하고 언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거주하고 계시면서 자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앞으로 언제쯤 팔아야 이 좋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지 그런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은평구 불광동의 롯데캐슬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자, 저게 불광역 바로 옆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게 2013년도에 입주한 한 550세대짜리 아파트인데 네. 이걸 지금 팔려고 또 계획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이전 계획이,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뭐 정확하게 예, 네. 지정하고 간 거는 아닌데요. 네. 워낙 이제 예, 혼란스러우니까 네. 예, 이게 매도 시점하고 향후에 전망이 좀 있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네, 결론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 제가 굳이 특별한 계획 있냐고 뭐 말씀을 드려본 게 네. 자, 2013년 입주를 했어요. 네. 자, 3년 타 된 아파트는 새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쪽 그 은평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축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해요.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아파트 촌들은 아니거든요. 은평구는. 네, 원래 개발은 이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다세대, 다가구 이런 밀집지에서 네. 조금 탈피해서 좀 오래된 아파트, 또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이쪽으로 넘어가는 실수요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곳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쪽에서의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급하게 팔 이유는 전혀 없고요. 자, 이쪽 이미지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녹번역 근처에 있죠? 네. 이쪽에 이제 녹번 그 재개발되는 아파트 단지들 3개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야, 그러면 이쪽으로 몰려들지 않겠어? 라고 오히려 반대로 내 집값에 불안함을 느끼겠지만 반대입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좀 대단지로 들어오면서 이 근처의 신축 아파트의 이미지는 같이 동방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좌우측 그 상하로 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가면은 은평 뉴타운하고 저쪽으로 삼성지구가 있거든요. 네. 특히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네. 자, 신축의 이미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 이렇게 택지지구가 조성이 됐을 때 그야말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이 아무래도 삼성지구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이 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집값 대비해서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한 85%까지 전세 비율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매매가가 별로 높지 않아서.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내년 또 내후년까지도요. 전세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상에서는. 네.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그냥 좀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평형이 살고 있는 평이 몇 평이죠?
26평이요. 26평이요? 제가 볼 때는 26평, 30평대 같은 경우는요. 네. 그냥 2년 가져가서 한 5년 차 됐을 때 신축의 이미지는 가장 높아요. 네. 자, 30평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한 뭐 2년 정도 더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20평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더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쪽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20평대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제일 먼저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30평대 아파트가 더 좋을 거냐 아니면 신축의 20평대 아파트가 좋을 거냐라고 한다면 요즘은 신축 20평대를 더 선호해요. 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보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여라도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여기 말고 내가 뭐 직장 이전이라든지 애들 교육 때문에라도 좀 다른 곳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살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를 주셔서 어디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고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주신다면 그때 가서 답변 드리는 걸로 이렇게 다음 2년 후에 미팅 한 번 더 갖는 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괜찮다는 말씀. 괜찮다는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하셔야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20평 형대에 대한 이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아마 매매가도 좀 상승 여력을 받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그때 이주 지역과 함께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지역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 김포 한강 신도시 네. 장기동의 호반 베르디움 25평 문의드려요. 네. 매도 시기가 언제로 잡을지 좋을지. 네. 네. 자, 한강신도시 장기동의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월세 주고 있어요. 네, 월세 임대를 주고 계시고, 자,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 과연 어느 때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매도 시기 문의 주셨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포 한강 신도시 이제 장기지구, 한강지구 있는데 그 장기지구에 이 그 한강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를 지금 월세 놓고 계시잖아요. 20평대를. 네. 자, 이 월세 만기가 언제죠? 아, 만기는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네, 올해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아, 올해 연장 계획을 했어요. 내후년이라면 2018년이네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요. 그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면 임차 만기쯤 해서 내가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새 끼고 이렇게 사시려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집 보고 실제 내가 거주를 할까 말까 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서 매도 타임을 잡는다고 한다면 2018년 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2020년을 잡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일단 지금 2018년까지 갔을 때 전망이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괜찮아요. 네. 자, 그 이유는 우선 그 김포 한강 신도시라는 이미지가 뭐 한강변이고 그야말로 그 초기 2012년 13년대 모델하우스 봤을 때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다 해서 청약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뭐 무피로 뭐 또 역프리미엄으로 해서 막 이렇게 잘 그 매도도 안 됐던 시기에서 지금은 금액이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가격이 제자리로 원위치를 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가 이제 거둘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쪽 그 서울 그 서남권 지역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이 전세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전세 수요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이 김포 한강 신도시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전세금 상승에 힘입은 집값 뭐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약간의 소폭의 오름세도 있을 수는 있다고는 보여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김포 도시철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갈 계획이 2018년 11월에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랬을 경우라면 당연히 그때 가서도 많은 실수요자들이 교통이 개선됐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좀 가는 게 그래도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서 2020년까지 갈 거냐라고 한다면 2020년까지 가져갔을 때도 호재를 생각한다면 이쪽에 마곡지구를 들 수가 있어요. 자, 마곡지구는 LG부터 대기업들이 영구 복합단지에 많은 그 실거주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분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보면은 이쪽에 그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우선 선택을 하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네. 조금 이거보다는 싼 데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으로는 가양동이라든지 방화동 아니면은 염창동까지 이렇게 넘었을 것이고 차라리 그냥 한적하게 좀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18년 정도 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까지 갈지를 그때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일단 보유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마찬가지 2018년에도 다시 그 고민, 즉 월세 만기 시점 이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2년을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릴지 그때 또 다시 판단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유 잘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월세가 임대가 만료되기까지 2018년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때 부동산 상황을 좀 살펴보고 2020년까지 더 가져갈지 아니면 그때 매도할지를 그 시기에 2018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을 드렸는데요. 전화 상담은 늘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이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윤환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0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은퇴 후에 수익형 부동산 나는 과연 어디다 좀 투자를 해야 할까? 이 지역은 좀 전망이 좋을까? 고민 있으신 분들 이윤환 대표님의 자세한 이야기 세미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미나 참여 외에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문의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